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시세 분석 서울 이번 주에 많이 변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아파트 거래량부터 볼게요. 12월 달에 739건이 등록됐습니다. 자, 벌써 지금 거래 등록한 기간이 벌써 40일 가까이 됐는데 1000건이 미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적은가? 12월 8일 기준 11월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20% 감소했네. 자, 문제는 11월 달 거래량이 1360건으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거보다 20%더 감소한 겁니다. 이거는 거래가 씨가 말랐다. 경기도나 서울이나 똑같아요. 자, KB부동산에서 발표한 매도자 동향지수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도자 문의만 많아진 상황. 그래서 동향지수 자체는 지난주 50.5에서 55.3으로 다소 올라가긴 했는데요.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은 드물고 매도자의 문의만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 정도로 이제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건요. 매수자가 아예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자,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0.03으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도 0.04에서 0.02%로 상승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아마 한 2주, 3주 정도 뒤에는 전세든 매매든 무엇인가가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지역 대표 10개 단지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각 대단지 아파트를 선정해서 아파트의 2개 평형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체크해드립니다. 저희는 5층 이상 매물 탑층 제외 그리고 3주 이내 등록된 매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융자 없는 매물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자, 반포자이 보겠습니다. 자, 반포자이 아파트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현재 10월에 3건, 11월에 2건, 그리고 12월에 1건이 등록되어 있네요. 자, 반포자이 아파트 35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전주에 34억 5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34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50평 시세 볼게요. 자, 50평 시세 지난주에 43억이었는데 이번 주에 42억으로 1억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44억에서 지금 2주 연속 1억씩 하락하고 있네요.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9억으로 유지되던 전세 시세 이번 주에도 변화는 없었고요. 50평 전세 시세 29억에서 오히려 30억으로 최저 호가가 재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10월 이후에 등록된 거래는 3건이네요. 자, 이번 주에도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매매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21억 5천에 체크됐던 26억 아파트 이번 주에도 21억 5천으로 저희가 조사한 일에 계속 변화는 없었습니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34평 볼게요. 지난주에 27억 9천 하던 아파트 이게 없어진 건 아닌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주 이내 최신 매물로 하다 보니까 28억 5천으로 수정 정정하겠습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26평 지난주에 10억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10억으로 변화는 없었고요. 34평 전세 시세가 바뀌었습니다. 14억이었던 전세 시세가 13억으로 호가가 1억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주 전에 14억 5천이었는데 이제 1억 5천 정도가 빠진 거죠. 자, 이제 도곡레스를 보겠습니다. 도곡레스 3002세대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매매 시세 볼게요. 자, 지난주에 33억이었던 전 매매 시세 이번 주에 32억으로 1억 정도 다시 조정이 됐고요. 43평 시세는 39억에서 이번 주에도 39억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33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19억 이번 주에도 19억이었고요. 43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24억 이번 주에도 24억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파크리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6,864세대 초대단지 아파트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달랑 2건 그리고 아직까지 12월 거래량이 등록된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거래가 감소했는지 이 파크리우 거래량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파크리우 아파트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6평 지난주에 19억 9천 이번 주에 19억 8천으로 1,000만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매주 1,000만원씩 조금씩 조정되네요. 자, 32평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2억 5천 이번 주에도 22억 5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26평 전세 시세 10억 이번 주에도 전세 시세는 10억이고요. 32평 전세 시세 12억 이번 주에도 전세 시세는 12억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5,540세대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대단지 아파트죠. 자, 이 아파트 거래 내역 이번 주에는 없었습니다. 10월 이후에 등록된 거래량은 2건이네요.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34평, 지난주에 23억 5천, 이번 주에도 23억 5천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39평도 26억 5천에서 이번 주도 26억 5천으로 올림픽 선수 기자촌은 거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세 분석한 이후에 매매 가격 변화는 없었습니다. 34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8억 5천에 다소 5천만 원 정도 낮은 매물이 출현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사라지고 다시 호가가 9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40평 전세 시세는요 10억 5천에서 이번 주에 5천만 원 조정돼 10억의 매물이 등록됐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재건축 아파트 음마아파트 시세 보겠습니다. 일단 음마아파트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었어요. 여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거주 2년 이상 가능한 사람만 매수가 가능한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래는 부족한데 그동안 투자 수요를 놀리는 몸테크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유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25억 하던 31평 매매 시세 이번 주에 24억 8천으로 2천만 원 정도 소폭 조정이 됐습니다. 34평은요 26억 8천인데 이번 주에 26억 5천으로 3천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1억 정도 하락했네요.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전세 시세 31평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6억인데 이번 주에 5억 5천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또한 34평 전세 시세도 7억 8천에서 7억 5천으로 추가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송파 지역에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강남 쪽하고 송파 쪽에 앞으로 전세 가격 하락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염두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 선호도 낮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 선호도가 이제 더 낮아지면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강북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레미안 위브 아파트 265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이번 주에도 거래 등록된 게 없습니다. 25평 매매 시세 볼게요. 자, 지난주에 12억 3천이었던 25평 이번 주에도 12억 3천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33평 14억 5천이 최저금 매물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14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25평 전세 6억 7천 이번 주에도 6억 7천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33평 전세 시세도 7억에서 7억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DMC 파크부자이 아파트 4,300세대 대단지 아파트 이번 주에 거래 등록된 게 없습니다. 자, 얼마나 지금 거래가 감소됐는지 실감이 나시죠? 자, 25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11억 3천이었던 매매 시세 이번 주에도 11억 3천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34평 매매 시세는요 13억 8천에서 이번 주에도 13억 8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 볼게요. 지난주 전세 시세 25평 6억 5천 이번 주에도 6억 5천이었고요. 34평 전세 시세 7억 5천 7억 5천 변화 없었습니다. 자, 중개그린 아파트 살펴볼게요. 여기 아파트 단지도 거래는 없었습니다. 21평 매매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6억 7천, 이번 주에는 6억 6천으로 드디어 저희가 조사한 일에 1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25평은 매매 시세 볼게요. 7억 9천에서 이번 주에 7억 9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1평 전세 2억 6천, 이번 주에도 2억 6천이고요. 25평 전세 시세 3억 5천, 3억 5천 변화 없었습니다. 자, 성산 시형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초역세권 재건축 아파트죠. 여기는 재건축하면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 12월 8일에 거래가 하나 등록됐습니다. 이번 10개 단지 중에서 유일한 실거래 등록 건수였어요. 이번 주에. 자, 매매 시세 변화가 있나 보겠습니다. 20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11억 3천, 이번 주에 11억으로요. 3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억 1천이 올라와 있는 임대차 승계 매물은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특수 매물이라. 23평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3억 1천만 원, 이번 주에는 13억으로 1천만 원 추가 조정이 됐습니다. 자, 20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3억 2천, 이번 주에 3억 3천으로 1천만 원 정도가 올라갔고요. 23평 전세 시세는 지난주와 동일한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주요 아파트 매매 시세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반포자이 아파트 50평이 1억 정도 하락을 했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34평 6천만 원 정도 상승 호가 조정했습니다. 이 27억 9천만 원짜리 매물이 사라진 건 아닌데 저희가 3주간의 유효기간을 두고 그 이상 된 매물은 요즘 매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6천만 원 조정이 된 겁니다. 도곡레슬 아파트 33평이 1억 정도 호가가 하락했고요. 파크리오 아파트 26평이 1천만 원 정도 호가가 하락했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변화가 없었고요. 음마아파트가 31평이 2천만 원 하락, 34평이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레미안 위브 변화 없었고 DMC 파크부자의 변화 없었습니다. 중계그랜 아파트 1천만 원 정도 21평이 하락이 있었고요. 성산시형 아파트가 20평, 23평 모두 다 하락했는데 20평은 3천만 원 하락, 성산시형은 1천만 원 하락이었습니다. 하락한 제 매물이 8개 매물이었고 상승한 데가 한 곳이었습니다. 자, 전세 시세의 변화 보겠습니다. 전세 시세 반포자이 50평 전세 시세가 1억이 올랐고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34평 전세 시세가 1억이 낮아졌습니다. 도곡레슬 변화가 없었고요. 파크리오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34평 5천만 원 호가가 올라갔고요. 음마 아파트는 각각 5천만 원, 3천만 원씩 호가가 낮아졌습니다. 레미안 위브 아파트 전세 시세 변화 없었고요. DMC 파크부자이 변화 없었습니다. 중계그린 변화 없었고요. 성산시형 20평이 전세 시세가 1천만 원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전세 시세가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감소 쇼크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자, 오늘 체크한 10개 단지의 임대 제외수 37,715세대입니다. 자, 2주 전에 등록된 매매 실거래 건수는 4건이었고요. 지난주에 조사했을 때는 0건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등록된 매매 실거래 건수 달랑 1건이었습니다. 이 37,715세대 중에서 3주간 등록된 거래 건수가 5건. 이게 진짜 거래량 바닥을 의미하는 부분이죠.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 그런데 거래량 감소한 것도 알겠다. 매매 효과도 조금씩 떨어지는 거 알겠다. 이거 진짜 집값 많이 하락한 걸까요? 자, 성산시형 아파트 11억 2천에서 이번 주 11억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2019년 말에 제일 비쌌을 때가 8억이었습니다. 2019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기준금리가 1.75%에서 1.25%로 다시 낮아지게 됩니다. 왜? 한국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이제 경기 불확실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으로 선언했고 다시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10억 찍고 11억 2천까지 간 겁니다. 자, 11억 됐습니다. 이게 떨어진 건가요? 아니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약보합 단계에 막 진입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상승이 멈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부 급매물이 낮게 거래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매물은 약보합이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은 유력한 확률로 4월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한국은행 총재의 이제 아무래도 공석 시기라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두 번의 금리 인상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변하게 될 겁니다. 특히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전세 시장에서 많이 변할 거예요. 자, 부동산 하락 시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 첫 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라면 미래가 보이는데 이번에도 과거의 패턴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 부동산 조정 사례를 공부하셔서 다가올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